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오후 8시 4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어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고요. 오늘은 한국 증시 마감과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에 관련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증시 상승은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한국 증시는 이렇게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었죠. 그죠? 코스닥은 한 3거래일 연속으로 부진한 흐름이고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흐름을 약간 되돌린 정도입니다. 지금 이 약한 분위기가 극복이 된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매도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5일선을 깨고 있고 이게 극복돼갖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 그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이 나타난 거지 이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아니고 이건 그냥 계속 아래쪽으로 일단은 매도세가 더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그리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양대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스피의 지지선은 어딜까요?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놨죠. 선물 424.56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한 마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코스피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진한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요거 61선입니다. 61선과 처음으로 만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죠. 61선 어떤 중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선으로서 나름의 지지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미국 증시 휴장했었는데 어제 나 혼자 빠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살짝 반등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힘은 아래쪽으로 일단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힘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힘이 쏠려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있다고요.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 61선 같은 거 이런 중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이런 선들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상당히 가파른 각도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죽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눌림시 매수하자라 이야기는 안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을 조금씩 낮추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안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잘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한데 눌림시 매수를 한다고 해서 그다지 지금 수익을 막 보기는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그런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고 아직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등시 매도 전략 그것도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긴 있으나 지지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단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방 베팅은 아직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인데 어쨌든 단기적인 구간에서 지금 힘이 좀 아래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오늘 좀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단기적으로 계속 아래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추세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지선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코스피 이야기를 좀 했고 코스닥도 비슷비슷합니다. 코스닥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서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그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뭐예요? 얘도 61선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초록색 선, 진한색 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61선 지난번에 한번 터치해서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61선 살짝 붕괴시켰었죠. 그죠? 이제 61선은 코스닥은 힘을 좀 잃은 선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61선이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기울기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1307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마디 가격 지지선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1307은 어디다? 요날 6월 13일 금요일에 시가가 중요한 그죠? 6월 13일 금요일에 시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디 가격입니다. 1307이 붕괴가 되면은 이제 위쪽의 마디에서 아래쪽의 마디로 레벨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7이라는 자리는 아무튼 중요한 자리이고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가르는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리가 1307인 거고 1307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를 한 번에 깨지는 않고 살짝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게 코스피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고 여전히 아래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더 심각하죠. 고점이 찔끔찔끔 낮아지고 있고 뭐 또 그리고 61선에 두 번째 터치를 하고 있고 61선이 힘을 잃었다는 등 뭐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이제 뭐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았는데요. 코스닥에 상승한 종목들을 쭉 보시면은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좀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거는 뭐다? 2차전지 친구들이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의상 ETF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언제죠? 8월 28일부터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28일부터 2차전지 친구들이 무너지면서 인버스가 불을 뿜기 시작한 거죠. 아시다시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비실비실하다는 건 코스닥이 힘이 없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2차전지가 계속해서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보시다시피 오늘도 뭐 0.1%밖에 안 빠졌어요. 0.17%밖에 안 빠졌어요. 인버스가.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계속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2차전지 때문에 이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약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좀 주의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2차전지 일단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삼성전자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71,400원짜리를 결과적으로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 여기 선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중요한 자리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7월 22일 화요일의 시가와 7월 28일 월요일의 시가 요런 자리 68,200원입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둘 다 같은 자리 68,200원, 100원 하여튼 뭐 100원이나 200원이나 하여튼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이런 자리를 지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위쪽에 저항을 3번 확인했고 이런 점들 21선이 머리를 숙이고 이런 점들이 일단 좀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죠? 삼성전자 3번이나 고점 확인했고 중요한 지지선 위협하고 있고 살짝 회복한 거니까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거를 뭐 별로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2차전지 봤고 2차전지 이야기 드렸고 삼성전자까지 살펴봤는데 삼성전자와 2차전지는 공통적으로 그 역배열 종목들이죠. 그죠? 역배열에서 막 회복하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 이건 에코프로 2차전지의 어떤 대표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에서 이제서야 한번 회복하는 그런 단계였죠. 약한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힘이 빠지니까 이런 약한 종목들이 좀 급속히 힘을 잃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좀 눈에 띄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약한 종목들, 역배열에서 막 회복하는 이런 종목들은 한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든든한 나름 한몫을 했었죠. 그죠? 시장의 지수를 방어하는 한몫을 했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좀 터뜨리려고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좀 값이 빠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소외된 친구들을 좀 본 거고 평상시에 잘 나가던 친구들도 있죠. 그죠?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로 시장을 끌고 나가던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하이닉스, 그 외에 조선주, 방산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종목들 다 보긴 그렇고 이 타이거 모멘텀이란 ETF 하나로 그 친구들을 좀 대충 퉁쳐서 보자면은 이 친구들은 주도주인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좀 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친구들도 여전히 어떻죠? 61선을 지난번에 깼다가 반등 나왔는데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결과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삐끗하면은 61선을 이제 아래쪽으로 61선 계속 아래쪽에서 놓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도주죠. 한국 증시 주도주들의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 또 그리고 이 역배열에서 막 회복하는 힘이 없던 종목들은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도주도 그렇고 평상시 소외되다 막 올라오는 친구들도 약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 2차 전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고 있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어떤 화학 업종 이런 것도 뭐 안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국 증시가 매우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 장기적으로 역배열 만들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회복을 하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번에 한국 증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친구들도 빠지고 있는데 이런 평상시에 이제 역배열로 가다가 이제서야 회복하는 종목들이 이번에 분명히 쫄쫄쫄 흘러내리고 있죠.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흘러내리느냐 이번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소외받던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친구들이 중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해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번 시기인 것 같다고요. 이런 친구들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한 종목만 놓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눈에 띄는 게 그냥 에코프로라 이거 그냥 차트 켜진 게 에코프로라 그냥 이거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역배열 나오고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한번 의미 있는 바닥을 지금 약간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친구들이 빠진다 한들 여기서 저점을 잘 지켜주면서 흐름이 괜찮으면은 바닥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닥 만드는 거하고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죠? 바닥 확인과 위로 올라가는 거 상승한다. 요거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좋은 가격에서 사면은 아무래도 상승의 기회를 누리기는 좀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닥 확인과 상승을 좀 비교적 이렇게 좀 동일하게 보는 약간 좀 비슷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좀 일반적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좀 구분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횡보도 있습니다. 그죠? 횡보란 게 있기 때문에 옆으로 줄줄줄 기어가는 횡보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횡보하는 주식 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지 뭐 재미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쨌든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하여튼 2차 전지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오랫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의미 있게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바닥을 여길 만드냐 바닥이 여기를 만드냐 아니면 더 떨어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친구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 저점이 확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중장기적인 쌍바닥 혹은 바닥 확인이 됐다 이러면서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삐끗해가지고 바닥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냥 이제 또 계속 또 당분간 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또 가게 될 겁니다. 그죠? 하여튼 역배열 종목들 이번에 좀 잘 보자.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바닥을 어디서 만드는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역배열이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바닥 확인이 이번에 어쨌든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적인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 역배열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려면 두 번, 세 번의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좀 보수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사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빠지고 있고 9월달이 계절적으로 약한 계절이라 말씀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중요한 지지선이 한번 깨지고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한번 좀 가격 조정으로 좀 나오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당장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특별한 재료가 없긴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풋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당장 풋옵션들이 그죠? 시장이 예를 들어 앞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 시장이 많이 빠진다라고 하려면 풋옵션이 벌써 상승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풋옵션들이 약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지금 당장 시장이 무너지고 그런 걸 고민할 때는 아닐 수 있으나 어쨌든 그죠? 일단은 지금 시장이 한국 증시는 좀 당분간 좀 어려운 시기다. 앞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조정으로 좀 심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한번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은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가격 조정이 될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지 뭐가 될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뭔가 어쨌든 가격적으로 한번 훅 빠지는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한다.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 풋옵션들이 중요하다. 풋옵션들이 뭐 예를 들어 21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풋옵션이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라고 하려면 21선을 회복하느냐 안 회복하느냐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풋옵션 보고 계시고 빨간색 선 21선이죠. 이런 것들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21선의 기울기는 어떠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죠. 풋옵션들이 좀 심상치는 않죠. 지금까지 쭉 진짜 암울하게 죽기만 하던 풋옵션이 보시면 최근에 21선 위에 한 번, 두 번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하루살이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이나 올라왔다. 오늘도 장중에 잠깐 21선에 도전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만큼 코스피의 힘이, 한국 증시의 힘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아직도 이 보시다시피 그죠? 61선이 이렇게 뭐 고개를 들고 있다 이야기 하잖아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여력이 아직 이런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훈풍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풋옵션들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풋옵션들이 이런 겁니다. 당장 시장이 폭락하고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풋옵션을 봤을 때. 그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힘이 빠지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위쪽으로 좀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좀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가 뭐 유로화 대비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원달러 환율은 원화는 좀 약세 쪽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면 훅 올라갈 수 있겠죠. 중요한 저항 뭐 대략적으로 1405원, 6원 이런 자리. 그죠? 지난번에 여기 이거 장대 양봉 8월 1일 날 만들었잖아요. 8월 1일 날 1404원까지 터치했었네요. 이 자리가 1404원이 딱 그 저항인 겁니다. 이 자리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다. 물론 이거 전에도 저항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404원, 5원 넘어가면은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뭐 1440원 혹은 뭐 1480원 이렇게 차례대로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혼조한 구간이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좀 약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원화 약세가 좀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어요. 다 한국 증시 이야기는 좀 다 했고요. 하여튼 그 이제 미국 증시 오늘 밤 미국 증시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밤 미국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를 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도 중요한 이벤트는 주 후반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아마 목요일인가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날인가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거든요. 그 고용지표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9월 첫째 주잖아요. 9월 첫째 주. 9월 월 첫째 주에는 그거 발표되잖아요. 저기 실업률하고 논팜 페이롤스 그거 발표되잖아요. 중요한 고용지표죠. 그게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게 이번 주 시장에 예정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전까지는 사실 예정된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참고로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S&P나 러셀 지수의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나스닥이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민감한 이런 친구들이 러셀 지수 같은 친구들이 좀 신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지 평상시에 움직이던 이 기술주 뭐 나스닥,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은 지금 쉬어가는 단계란 말입니다. 나스닥 친구들은 좀 힘이 빠져 있어요. 나스닥 친구들이 힘이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오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좀 좋게 작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미 나스닥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감 하나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고용이 이번에 좋게 나와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금리나 기대감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스닥에도 아마 이미 힘이 좀 빠져가고 있는 나스닥에도 좀 악영향, 당연히 러셀 지수나 S&P 지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번에 고용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후퇴하면서 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고용이 어쨌든 계속 고용이 적당히 둔화되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에는 아마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번 주 후반에 있는 고용지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봤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밤 9시 2분인데요. 이 미국 주식 시장이 보시다시피 지금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가 분위기가 다 안 좋습니다. 그죠? 이 보시다시피 S&P 여기 있는 게 S&P, 나스닥, 러셀 지수 이렇게 차례대로 보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30년물 국채 선물, 유로화, 구리, 국제유가, 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지금 금하고 국제유가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뭐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30년물 국채 선물이 지금 0.77% 빠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변동성이 좀 큽니다. 30년물 선물이. 근데 0.7%면 평상시보다 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지지선 다 깨고 있거든요. 약간 위험한 레벨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중장기적인 지난번에 몇 달 동안 바닥을 확인했었는데 그 만들어놨던 바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지금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채권이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금융시장이 다 같이 발작을 하는구나라는 짐작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무슨 이슈가 있어서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채권이 저렇게 되고 그건 아니고 가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 국채 금리가 뛰었다. 왜냐면은 그 미국이 지금까지 걷었던 관세를 환불해줘야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법원 판결, 그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의 여러 법원 판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었죠. 사실 그런 이슈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이 됐긴 됐었는데 그걸 이제 하필 이제 그걸 이제 시장이 지금에서야 그냥 인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법 판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환불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긴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런 걸 좀 모르는 척 무시를 했던 거고 아시다시피 한동안 호재만 반영하고 악재는 좀 무시했었잖아요. 한동안 좀 무시를 했었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런 거에 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른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신기하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반응 안 하다가 갑자기 반응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약간 계절적인 투기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은 계절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항상 안 좋았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어제 9월 1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고 오늘이 이제 9월 2일인데 오늘이 이제 9월의 첫 거래일이란 말입니다. 미국 증시 첫 거래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람들이 8월 달까지 뭔가 주식에 대한 성과가 좋았었고 윈도우 드레싱 끝나고 9월 첫 거래일인데 첫 거래일에 이제 뭔가 주식을 좀 팔아치울 만한 명분 같은 게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세 관련된 게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약간 좀 껴맞추기식 악재라고 약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하여튼 9월 첫 거래일이 되면서 이런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약간 좀 투기적인 그런 게 좀 작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공교롭게도 하여튼 이게 9월 첫날에 인식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금리 부담을 인식하긴 했다는 거 요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어떤 관세를 환불해줘야 된다라는 건 사실 약간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미 사실 재정 건전성 불안에 이 유럽 각국이나 전 세계의 국채 금리가 다 뛰고 있긴 합니다. 영국은 98년, 독일은 2011년 이후 최고라고 하죠. 유럽 주요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재정 건전성 불안의 역대급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일본도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금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사실 8월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9월이 되니까 이제 딱 괜히 이런 거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런 불안감을 점화시킬 이슈로 이 관세를 뭐 환불해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재료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재료로 활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이거는 뭐 그냥 잔잔하게 우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3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다는 거는 이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3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경우엔 주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고금리 우려의 실질적인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그냥 막연히 빠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 진짜 고금리 우려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고금리 우려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뭐 관세 환불 뭐 이런 건 사실 이제 어떤 트리거, 어떤 방아쇠, 약간 명분이었을 수 있다면 어쨌든, 근데 이렇게 30년물 금리가 오르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고금리 우려라는 이 실질적인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구분, 이렇게 조금 더 어쨌든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 겁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하나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RRP입니다. 이거는 영래포인데, 영래포가 지금 고갈이 됐습니다. 연준의 영래포가 물론 이제 뭐 8월 달에도 거의 뭐 고갈되긴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정도 남았으면 고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사실 8월 달 말에 사실 거의 고갈되긴 했는데, 이 9월 달에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9월 첫째 날이 됐다고 주식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RRP 고갈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RRP 고갈에 RRP 고갈되는 거에 금리가 치솟는 거에 하여튼 재정 건전성 불안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장기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악재, 그죠? 요게 이제 고금리 부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요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일단 처음으로 반영을 할 예정인 거고, 아직 반영되진 않았고,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시간 외에서 흔들리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증시 잘 봐야 되는 자리가 어디죠?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 잘 찾으면 됩니다. 지지선 22,900 이런 자리들 중요한 지지선이죠, 그죠? 22,900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은 아래쪽으로 나스닥이 좀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 그냥 기간 조정, 답답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나스닥 쌍고점이네, 혹은 뒤에까지 봐서 나스닥 3중 고점형이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평선들이 여기 모여 있죠. 한동안 횡보했었잖아요. 힘이 모여 있었죠. 에너지가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위로 못 가고 아래로 간다라는 건 조정의 가능성, 이런 걸 좀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이평선 같은 것들 보시면 21선 같은 거 깨고 있다. 21선 계속 깨고 있고, 이 21선의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좀 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어쨌든 근데 나스닥은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만만치 않게 또 있긴 있다. 61선도 있고, 그죠? 지금 진한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요? 요거 진한 핑크색, 요거 61선이죠. 중요한 지지선이고, 이런 지지선 부근에 22,900이란 그런 자리도 있고, 중요한 마디 가격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미국 증시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아래쪽으로 좀 꺾이는, 어떤 악재와 함께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오늘 밤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 대폭락에도 어려운 게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S&P 같은 건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 너무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7월 초부터 해서 지금 이제 9월 초인데 한 2달 동안 너무 변동성이 없었어요. 지난 몇 달, 2달 동안 오른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리는 그런 깜짝 급락 같은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그 변동성 측면에서도 우리 살펴봤죠, 그죠? 변동성 측면에서도 그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을 하면, 변동성 ETF입니다. 얘가 10% 정도 하락하면 단기 바닥 나오는데, 단기 바닥 만들었고 지금 튀어오르는 구간,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와서 40 부근까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레벨업을 해버리면, 이번에 한 단계 레벨업을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진 자연스러운 구간, 그죠? 미국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조정이 뭐 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진 건전한 구간, 조금 빠지더라도 괜찮다, 뭐 어떤 큰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다만 이제 9월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고금리 부담 이런 거를 이제 실질적인 악재로 보니까 인식을 하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어쨌든 좀 많이 빠진다고 해도 미국 증시는 이 어떤 중장기적인 건강 상황에는 아직까지 뭐 크게 우려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하여튼 이건 30년물 선물입니다. 심각합니다. 그죠? 이 자리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해 네 번에 걸쳐 바닥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지금 고금리 부담 뭐 이런 것들을 RRP도 고갈됐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9월 첫날부터 어쨌든 이 채권의 미래가 조금 좀 불안해 보입니다. 9월 달에 이것 때문에 좀 고통받을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게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뭐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니까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위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그죠? 그렇다면은 또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겠다는 건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근데 일단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가야 될 때 못 가고 이래가지고 움직임이 답답합니다. 뭐 전반적인 이야기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